얘들아,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정점이라는 게 혹시 뭔지 아는 친구 있나요? 정점을 지나는 직선. 얘들아, 정점이 뭘까요? 정점 뭔 것 같아, 정점? 오. 주원아, 정점이 뭔 것 같아요? 자, 그럼 내가 질문 하나 해도 돼, 얘들아. 너네 어휘력을 좀 보고 싶어. 정가운데 할 때 정은 무슨 정자예요? 정상 오, 아니에요. 다른 정자야. 정사각형 할 때 정자는 아마 발을 정자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수학의 정점, 뭐의 정점 이런 거 하잖아. 목발정 그러니까 우리가 정수리 할 때 정자예요. 머리도 어? 아니, 머리 정이 아니고요. 우리가 꼭대기 정자를 써. 그리고 머리 숫자에다가 리는 뭔지 모르겠어. 근데 무튼 정수리가 그런 의미야. 그래서 이 정은 그 두 개가 다 아니에요. 얘들아, 너네 정류장, 정거소 할 때 정자 있죠? 그 정자야. 그러니까 머무를 정자예요. 늘 그 자리에 있는 점인 거야. 요 말이 이해가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래서 저 정점이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는 점을 정점이라고 의미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 알겠지? 우리 버스 정류소가 움직이진 않잖아. 버스가 움직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점을 지나는 직선들이 겁나게 많지 그 점이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점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야. 우리가 뭐 정점을 찍었다 할 때 그 정점 아니야? 정사각형 할 때 정자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저런 식으로 쓰는데 얘들아 저 예시 말고도 이걸 한번 생각해 볼래? 내가 직선 예시를 들어줄게. y는 이런 직선이 있어. 그리고 기울기를 내가 m이라고 두고 이런 직선이 또 있어요. 잘 봐봐. 얘들아, 요 직선은 우리 기울기가 2짜리고 2,1을 항상 지나는 직선인 거지. 요거 보이니? 이 아래 거는 그럼 의미가 뭐야? 기울기가 m이고 항상 2,1을 지난다는 거야. 요 말이 이해가 돼? 그러면 내가 이 말을 좀 다르게 한번 바꿔볼게. 기울기 m과 상관없이 몇 콤마 몇을 지나? 2,1을 지남이라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앞으로 여러분들이. 요 말이 이해가 돼? 이해돼, 안 돼? 돼요? 납득하. 얘들아, 참고로 쌤 얼굴이 이런 거는 편평사마귀를 제거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보지 마. 앞으로 한 2주 이러고 있어야 돼. 쟤 갑자기 뭐지? 막 이럴까 봐. 저도 마스크 쓰기 싫거든요. 마스크 벗으면 좀 혐의예요. 그, 그 스티커가 너네 이거 상처 날 때 붙이는 건데 하얗게 이제 막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이게 막 여기 아래까지 이렇게 있어. 좀 혐의겠죠? 그러니까 쳐다보지 마. 여기 와. 자, 그래서 기울기와 상관없이 2,1을 지난다. 라고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 다음에 얘들아, 쌤이 좀 더 확장을 해볼게. 이런 직선이 있어. 얼핏 보면 직선같이 안 생겼지? X, Y, K가 미지수로 껴있죠? 그치? 우리가 이제 이런 모양을 보고 위에 것처럼 바라보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잘 봐. 내가 얘를 Y는으로 바꿀게. Y는으로 바꾸면 KX 플러스 2K 빼기 1만 좌변에 남지. 근데 내가 K가 들어있는 녀석을 이렇게 묶으면 여기가 X 더하기 2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지.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겠어? 괜찮아? 이게 이제 여러분들 눈에 뭐로 보여야 되냐면
k 값에 상관없이 k에 관계없이 상관없이 몇 콤마 몇을 지나는 것처럼 보여요? 2컴마 거짓말 치지 마. 그렇지. 마이너스 2, y를 지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이거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2를 넣으면 여기가 0이 되니까 y 값은 1만 남잖아. 그러니까 2, 1을 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여기도 x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여기 0이 되지. 그러니까 0 곱하기 k는 항상 0이잖아. 그러니까 k 값에 상관없이 여기는 일단 0이고 y는 마이너스 1만 남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항상 지나는 거야.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 이거의 기본 개념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우리가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에 x 마이너스 x1에 더하기 y1 이렇게 되잖아. 그치? 이걸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렇게 확장해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울기랑 상관없이 x1, y1을 지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알겠어?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해. 알겠지? 자, 추가적으로 이제 내가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뭘 배우냐면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여줄게요. 21번. 얘들아, 직선이 막 어떻게 나와 있냐면 2 플러스 k의 x, 그 다음에 1 플러스 2k의 y,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4k는 0 이라는 직선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몇 콤마 몇을 지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근데 얘는 살짝 느낌이 좀 달라. 왜 그러냐면 k가 있는 쪽이랑 없는 쪽으로 나누었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쁘게 직선 모양으로 나오는데 이 녀석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봐봐. 쌤이 k가 없는 쪽이랑 있는 쪽으로 한번 나눠가지고 한번 적어볼게. k가 없는 쪽부터 먼저 생각해보자 얘들아. 2x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y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있지. 괜찮아? 그 다음에 k가 있는 쪽으로 묶으면 여기는 x 하나 남고 여기는 2y에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혹시 보이니? 괜찮아? 얘들아,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느 점을 지나냐라고 물어봤어. 그럼 우리 이거 공수 1에서 배운 항등식이랑 똑같아요. 이게 지금 는영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는영이 되는 x, y 순서쌍을 찾아주면 된다는 거야. 왜냐면 봐봐. k 값에 상관없이 0이 성립하려면 이 녀석이 막 날뛰고 있잖아. 이 녀석을 얘가 0으로 막아줘야 돼. 그럼 이 녀석이 0이 됐지. 그럼 또 이 녀석이 는영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0, 0 한 번씩 해준다는 느낌으로 이해하고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할만해? 쉽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두 개 연립해주면 돼.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얘를 여기다가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죠? 대입해주게 되면 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3x가 마이너스 6이니까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 정도 나왔겠다. 그러면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y값은 4 빼기 1이니까 3 정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 지금 얘들아 이 직선이 지금 얼핏 보면 직선이잖아. 왜냐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꼴이니까 저 직선이 k 값에 상관없이 마이너스 2,3을 지난다는 의미인 거야. 요 말 이해됐어? 그래서 이거를 사실 이렇게 안 풀면 못 풀어. 왜냐면 여기서 지금 적당하게 뭔가 넣어가지고 막 K끼리 사라지고 상수끼리 사라지고 이거를 우리가 암산하는 거는 안 되잖아. 나도 그렇게 안 풀어 얘들아. 나도 이렇게 바꾼 다음에 능력 해가지고 연립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따라서 그냥 이 녀석은 마이너스 2,3을 지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괜찮아? 그러니까 뭐 이거 두 개 곱하라고 하니까 마이너스 6이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는 거야. 요거 이해되니?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방금 쌤이 설명한 내용이랑은 살짝 느낌이 다른데
이런 항등식보다 요런 항등식이 훨씬 잘 나와요. 쌤이 지금 맨날 지금 너네 학교 공수투 기출문제들 보고 있거든? 그러면 보통 나오는 게 다 요런 식이야.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 녀석은 기울기에 상관없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구나. 그러면 지금 이 직선이 어떻게 생겼지? 이러면서 이제 막 다른 상황이랑 연관지어서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쌤이 설명한 내용들 잘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 볼래? 22번 같은 거예요.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잘 봐. 22번. 자, 직선 y는 m의 x 플러스 1에 플러스 3 이렇게 나와 있어. x 플러스 1에 플러스 3 나와 있어. 방금 쌤이 설명 주구장창하고 온 내용이지. 얘들아, 얘는 우리가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몇 콤마 몇을 지나? 마이너스 1,3인 거 보여? 이제 이 녀석 0 되는 값 대입하면 y는 3만 남으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1,3을 지나고 그 다음에 1,0과 4,2가 각각 점 AB인데 이 AB랑 만나도록 하는 실수 m의 값을 범위를 구해달래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3을 대충 한번 찍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자, 마이너스 1,3 여기 있어. 이 점을 항상 지나는 직선이야. 그치? 그 다음에 A는 1,0이니까 여기 한번 잡아주고 그 다음에 B는 4,2니까 요쯤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때 요 선분 AB를 항상 지나고 싶대. 그러면 봐봐. 얘들아, 이 직선이 막 여기 지나면서 막 겁나 많을 거 아니야. 근데 봐봐. 양수일 때 안 만나? 안 만나? 안 만나다가 0대도 안 만나지? 그러다가 이게 살짝 이렇게 감소하게 되면 이제 이 녀석이 여기를 지날 때 처음 만나게 될 것 같지 않아? 잘해야 돼. 할 수 있다. 띵. 이런 식으로 그어지는 거야. 조용. 자, 이때 지날 때가 어서 와. 이때 지날 때가 우리가 처음 딱 이렇게 만나게 됐고 그 다음에 계속 만날 거 아니야. 계속 만나다가 마지막으로 만나게 되는 지점이 이쪽 라인이겠죠? 와, 진짜. 이런 식으로 지나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각각의 기울기를 구해서 이 녀석 사이에 있을 때가 정답입니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아. 요거 괜찮을까? 그러면 자, 여러분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1,0이랑 마이너스 1,3 사이의 기울기는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2분의 4. 그치? x가 이만큼 증가할 때 y가 3만큼 감소하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이거 동의할 수 있을까요? 이게 잘 돼야 돼. 이거 막 공식에 의존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요 녀석이랑 4,2 사이의 기울기는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응? 5분의 1. 오, 좋아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x좌표가 마이너스 1에서 4까지 5만큼 증가하지? 그때 y값을 1만큼 감소하지. 이렇게 바라봐야 돼. 그냥 막 맹목적으로 막 수식 그렇게 하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m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m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죠? 이거 괜찮니?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와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 얘들아, 이 개념은 있잖아. 우리 요 21번 문제 푼 걸로 한번 이해를 같이 해볼 테니까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우리 21번에서 문제가 뭐였냐면
요 나와 있는 이 직선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몇 컴마 몇을 지나냐라고 물어본 상황이야. 맞지? 도현님 모르겠죠? 이게 지금 그런 문제였거든?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바꾼 다음에 항등식 개념으로 갔어. 그래서 k의 개수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k가 없는 상수항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0이 된다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연립해서 풀었잖아. 맞지? 얘들아, 이거를 살짝 열린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 어떻게 바라보는 거냐면 잘 들어야 돼. 얘는 0이잖아 지금. 이것도 직선이에요. 그 다음에 이 녀석도 직선이거든. 그러니까 직선과 직선이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3이었던 거야. 맞지? 그러니까 지금 요 직선이 우리가 우리 문제에 나온 요 직선이 마이너스 2,3을 지나는 직선인 거는 맞아. 당연히 맞잖아. 근데 우리가 그걸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보고 싶냐면 얘를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이제 이루는 교점을 지나는 임의의 직선의 방정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관계식 자체가. 여기 두 번째 관계식 자체가. 이게 봐봐. 여기에 나와 있는 개념대로 하면 얘들아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랑 그 다음에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을 이제 연립하면 방금처럼 교점이 나오겠지. 그게 이거야 지금.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냐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에다가 그 다음에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에다가 k 붙인 게 는0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랑 똑같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직선은 우리가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길기가 뭔지 모르는 그런 직선을 의미를 하는 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납득 갈만하니? 왜냐면 이게 결국 변형돼서 이렇게 될 테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 말은 뭐야? 우리가 앞서 배운 거랑 개념은 똑같아. 이게 는0이 되는 그 다음에 이게 는0이 되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지.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이거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거야. 근데 그냥 기울기 내가 아무거나 다 되니까 한쪽에다가 실수 k배를 해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k를 여기다가 붙여도 상관없어. 아무 데나 붙여도 상관없어. 근데 이제 조금의 제한 조건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봐봐. 쌤이 편의상 이 직선을 L1이라고 하고 이 직선을 L2라고 한번 불러볼게. 그러면 지금 L1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고 뭐 L2가 이런 식으로 있었다고 치면 우리가 여기 교점이 있을 거 아니야 얘들아? 그치? 이 교점을 지나는 임의의 직선의 방정식이 요 식이라는 거야. 이것도 직선이잖아. 왜냐면 a 더하기 a 프라임 k의 x 더하기 뭐 b 더하기 b 프라임 k의 y 플러스 c 더하기 c 프라임 k는 0으로 나타나니까 이게 지금 직선의 일반형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요 교점을 지나는 랜덤한 뭐 이런 녀석도 되고 뭐 이런 녀석도 되고 뭐 이런 녀석도 다 지금 이 실수 k 값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납득 갈만하니? 근데 있잖아. 뭐만 안 되냐면 지금 우리 요 직선이 지금 L1이고 요 직선이 L2잖아. L2 쪽에 K를 곱했지.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이 빨간 직선이요. K 값이 0이면 그냥 L1만 남잖아. 그러니까 이 L1까지는 OK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L2는 나올 수 없음이야. 이게 중요해요. L2에다가 K를 붙이면 이거 두 개 더한 식은 절대로 L2식이 나올 수가 없어. 얘들아 이게 왜 그러냐면 잘 들어야 돼. 겁나 중요하니까. 내가 요 식을 정리를 했는데 요 직선이 나와야 돼. 근데 지금 이미 L1이랑 L2는 지금 이렇게 서로 다르게 생겼잖아.
서로 다르게 생긴 녀석인데 내가 이 녀석에다가 K 배한 다음에 얘를 더한다고 그래서 이게 똑같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인 거야. 요거 납득할 수 있겠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L2를 제외한 요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의미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요거예요. 그럼 얘들아 개념적으로 들어가면 너네가 지금 좀 많이 어려워하잖아. 어떤 식으로 일단은 이해를 하면 되냐면 우리가 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임의의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예쁘게 표현할 수 있다. 한 직선에다가 그냥 전체에다가 K배한 다음에 더해주면 OK다 라고 일단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 K를 붙인 쪽에 직선 있지. 이 녀석은 될 수 없다라고 이해를 하세요. 일단은.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저 수식에 대한 이해가 다 될 거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문제를 풀고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우선은 받아들여 봅시다. 이해가 되면 제일 좋고. 근데 처음부터 이해가 100% 되는 건 쉽지 않을 거야. 가르치시는 분들 중에서도 잘 몰라요. 이 개념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외우고 계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한 직선에다가 실수배를 하고 다른 직선을 더하면 다른 게 더해졌으니까 우리가 이 녀석만 남을 수 없다는 얘기인 거야. 왜냐면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랑 공통인수로 묶여가지고 막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원리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어렵지? 그러니까 일단은 받아들이자는 이야기인 거예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일단은 이해를 해봅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에 어떻게 적용이 되냐가 중요한 거잖아. 같이 한번 문제 살펴볼게요. 자, 23번 볼게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저 직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래. 얘들아, 근데 우리가 방금 배운 거 말고도 그냥 풀라면 풀 수 있지. 왜냐면 문제에 직선들이 안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 미지수가 없으니까 교점 직접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교점을 구한 다음에 우리가 그냥 저 직선이랑 수직이라 그랬으니까 기울기 구해가지고 그냥 하시면 돼요. 평범하게. 전혀 상관없거든, 얘들아. 근데 우리가 봐봐. 쌤이 두 가지 방법으로 다 보여줄게. 3x-4y 더하기 6은 0 하나랑 그 다음에 x 더하기 2y-3은 0 이렇게 지금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 우리가 2x 플러스 3y 플러스 4는 0의 수직이래. 얘들아,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자, 일단 문제에 나와 있는 저 2x 플러스 3y 플러스 모시기는 0의 기울기는 2x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2x 되고 3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3분의 2지. 근데 그 녀석을 역수치하고 부호 바꾸면 되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2분의 3이란 말이야. 이거 이해할 수 있어? 우리가 수직인 직선은 역수의 부호 반대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거 그냥 연립해가지고 교점 찾고 이거 기울기 이용해가지고 구해주시면 돼. 뭐가 어려워? 하려면 해. 이거 아래 거 2배 한 다음에 더하면 5x는 0이니까 와씨 x는 0이네. 그럼 y 값은 2분의 3으로 바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y는 기울기 2분의 3에 x-0에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그냥 이렇게 직선 구해줘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야. 물론 이거를 이제 2를 곱하고 2y를 이쪽으로 넘기면 이제 이거를 일반형으로 표현하면 3x-2y 더하기 3은 0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는 거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전혀.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교 시험에서 나올 때요. 이 연립해가지고 풀지 말라는 의미로 지금 요 교점이 조금 더 더럽게 나와. 물론 뭐 더러워봤자 분수이겠지만 좀 더럽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지금 이게 첫 번째 풀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개념적 풀이라고 쌤이 네이밍을 해주자면 이제 두 번째 방법도 있을 거 아니야. 두 번째 방법은요. 우리가 방금 열심히 배운 이거 연립하기 귀찮다라는 전제하러 가는 거야. 나 전기하기 귀찮음.
전개 안 해. 그래서 내가 저 교점을 안 구하고도 직선을 표현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한쪽에다가 k를 갖다 붙이는 거야. 근데 3x-4y 플러스 6에다가 그 다음에 다른 한쪽은 k를 이렇게 곱한 다음에 여기서 x 더하기 2y 빼기 3은 0 이렇게 직선을 세워버리는 거야. 이게 이제 의미는 뭐냐면 그냥 이거 두 개의 교점 지나는 임의의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받아들이면 돼.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니? 그 다음에 이제 유니크하게 k가 결정되는 순간이 와. 우리가 안 쓴 조건이 있지? 요 기울기 조건 있죠? 이 기울기 조건을 우리가 이제 써먹기만 하면 여기서 k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자, 잘 들어야 돼 얘들아. 내가 지금 기울기 조건을 이용할 거니까 여기 상수항에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내가 잽싸게 이게 몇 x 더하기 몇 y인지만 대충 한번 살펴볼게. 그러면 전개했다고 치면 이게 지금 k 더하기 3의 x에다가 그 다음에 이쪽에는 2k-4의 y 더하기 모시기는 0 이렇게 변형되는 거 혹시 보이니? 잘못했나? 아니죠? kx 더하기 3x 정리하면 이렇게 그 다음에 2ky 빼기 4y 정리하면 이렇게 나머지는 아몰랑 이렇게 가는 거야. 나는 지금 기울기만 이용할 거니까. 자, 이 직선의 기울기가 2분의 3이 나오고 싶어.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 x 붙은 녀석 이항시킨 다음에 2k-4로 나눈 게 2분의 3이다 하면 되는 거지. 이거 괜찮아? 그러니까 쌤이 식을 나타내보면 2k 빼기 4 분의 이제 이 녀석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게 2분의 3입니다. 이거 방정식 풀어주기만 하면 나온다는 거야. 이거 괜찮지? 그러면 얘들아 잘 봐. 이거 지금 여기 이거 2의 k-2인 거 보여? 그러니까 이거 2랑 약분됐겠지? 그러니까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은 3k 마이너스 6 이렇게 정리가 됐을 거예요. 맞지? 그러니까 4k는 3이니까 따라서 k 값이 4분의 3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은 이 4분의 3을 엿다가 대입해가지고 정리만 해주면 된다는 의미인 거야. 그러면 4분의 3을 대입을 했다고 치면 이제 이 녀석이 4분의 3 이제 이 녀석을 엿다가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4를 양변에다가 곱해줬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12x 마이너스 16y 그 다음에 저 플러스 6이니까 플러스 24는 3을 다 곱해주면 3x 더하기 6y 마이너스 9 미안해 잠깐만 는이 아니지 더하기 는 0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납득되나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열심히 정리해. 그러면 15x 마이너스 16에 6 하니까 10y에 더하기 15는 0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정리하게 되면 3x 빼기 2y 플러스 3은 0이 딱 나온다라는 거지. 요 말 이해가 돼요? 그래서 뭐가 쉽고 뭐가 어렵고 그냥 그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직접적으로 구하는 개념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교점을 구하기 귀찮아서 이렇게 그 교점을 지나는 왜냐면 이게 지금 이거는 0을 만족하는 임의의 직선이니까 이거 두 개의 교점을 지난다 라고 해석하고 저렇게 직선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K값을 구했을 때 대입해가지고 정리만 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점을 안 찾아도 된다라는 장점은 있는 거야. 근데 얘들아 고민해봐야 돼. 솔직히 나도 문제 풀 때요. 이 방법보다 저렇게 더 많이 풀거든. 그러니까 연립하는 게 잘 보일 때. 아니, 이거 그냥 곱하기 2 한 다음에 그냥 더해주면 딸깍 아니야? 이런 상황이 보일 때는 그냥 바로 교점 구해버려요. 왜냐면 우리가 문제 풀 때 교점을 구하는 상황도 많이 나오거든. 어려운 문제를 풀다 보면.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냥 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낼 거였으면 여기 좀 더럽게 내든가. 연립하기 불편하게. 막 계산했는데 막 12분의 5 이따구로 숫자 나오게. 그렇게 내면 아래 게 훨씬 편하지.
근데 지금 요 녀석은 그냥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한번 공부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두 개의 개념 다 배우고 가셨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따라올 만한가요? 좋아. 자, 얘들아,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드디어 이제 공수 2에서 관문 중에 하나예요. 관문. 중요한 관문이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얘들아, 혹시 이거 효선쌤이랑 특강 들은 친구들 중에서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일일이 다 유도를 해주셨어요? 유도 안 하셨지? 너네 기억 안 나지? 높은 확률로 안 하셨을 거야. 그러니까 방법은 알려줬을 거거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공식을 증명하는 과정이요. 사실 좀 어거지야, 어거지. 너무 억지스러운 부분이 많거든. 그래서 좀 별로예요. 유도하는 과정 자체가. 근데 얘들아, 쌤이 메커니즘을 한번 설명해 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 알겠죠? 지금 중요해, 얘들아. 이 공식은 너네가 고3 때까지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진짜 이거 까먹으면 답이 없어, 얘들아. 알겠지? 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한번 구해볼게요. 자, 쌤이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어. 이 녀석이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이렇게 일반형으로 표현할게.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은 일반형으로 증명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바깥의 점이 있을 때 쌤이 이 녀석을 x1, y1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 x1, y1으로부터 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 사이의 거리가 궁금한 거야. 우리가 그리고 이르는 거리의 정의는 뭐냐면 저 x1, y1에서 저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를 의미를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저 점을 지나면서 이 직선의 기울기의 수직인 직선을 이런 식으로 세워가지고 여기에 만나는 교점의 좌표 h가 x2, y2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공식 유도 과정은 이 길이는 제곱하면 x1 마이너스 x2의 제곱 더하기 y1 마이너스 y2의 제곱의 형태로 증명을 하게 되겠지. 이거 이해할 수 있겠니?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증명을 하게 된다는 의미인 거야. 그럼 우리가 요거를 찾아야 돼. 그치? 그 과정들을 어떻게 하냐? 잘 들어봐. 그래, 얘들아. 증명도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가끔 너네 운 나쁘잖아? 그러면 서술형에 서술형 있는 학교들 있잖아. 너네 서술형 있지 않니? 너네 단답형만 있나? 서답형만 있어? 서답형만 있는 학교들은 다행이야. 근데 서술형이 나오는 학교들은 이거 증명을 많이 내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그것도 알아야 돼. 너네가 1학기 때는 서답형만 있었어도 2학기 때는 서술형이 추가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 2학기 때는 서술을 하는 내용이 훨씬 더 많아. 증명 과정도 더 많거든. 그러니까 한번 잘 공부를 해 봐봐. 어려워. 이거 안 들으면 너네가 유도 절대 못해. 알겠지? 자, 어떻게 할 거냐? 일단 내가 아는 정보를 다 이용을 하는 건데, 첫 번째, 요 직선 위의 점을 새롭게 이렇게 수선의 발로 정의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관계식을 일단 한번 써놓을 수 있어. 그냥 귀찮아도 쓰세요. 그러면 이게 지금 ax2 더하기 by2 더하기 c는 0. 이제 이런 관계식이 하나 생기겠지. 맞지? 그 다음에 우리가 요 직선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잘 들어봐. 원래 직방이 이거였어. 지금 이 녀석 기울기는 얼마예요, 얘들아? A랑 B로 표현해 볼래? 2A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B를 난리 났죠? 그치? 얘들아, 그래도 대답해 주는 게 고마울 따름이에요. AX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AX 나오지. 그럼 BY가 마이너스 AX만 봐. 상수항 떼놓고 보는 거야, 기울기 할 때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B분의 A인 거지. 그럼 우리가 요 수선의 이제 직선의 기울기는
역수의 부호 반대니까 a분의 b예요. 요거 이해할 수 있을까? 괜찮아? 이 기울기가 a분의 b이면서 요 x1, y1을 지나니까 우리가 저 직선을 세울 수가 있어. 저 직선을 세우게 되면 y는 a분의 b에 x-x1에 더하기 y1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지금 저 빨간 색깔 직선이에요. 이거 동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잘 들어야 돼. 이 직선이 x2, y2도 지나. 그러니까 여기다가 대입할 수 있어. 납득되세요? 좋아? 그리고 쌤이 여기서 이제 좀 어떻게 하고 싶냐. y2 그 다음에 빼기 y1은 a분의 b의 x2-x1이었겠지. 근데 a분의를 절로 넘기면 여기가 지금 a가 되고 여기가 b의 x2-x1 이렇게 정리가 돼요. 여기까지 납득 가능하겠지? 얘들아, 그럼 우리가 지금 관계식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 하나 알고 있고요. 이거 하나 알고 있어.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x1-x2의 제곱 더하기 y1-y2의 제곱을 내가 뭔가 쌈뽕하게 표현하고 싶은 거야. 이해돼? 그러면 내가 지금 얘들아 요 x1 빼기 x2라고 썼지만 이게 x2 빼기 x1이라고 써도 어차피 제곱하니까 똑같은 거 느껴지지? 그러면 쌤이 이제 이거 식을 어떻게 변형하고 싶냐면 내가 요 주어진 관계식에서 허짓거리를 한번 해야 돼. 어려워. 쩐나 어려우니까 잘 들으세요. 겁나 어려워. 유도 불가능이야 이거. 여기서 걔 억지 중에 억지가 들어가. 뭐냐? 내가 지금 이 모양들을 너무 만들고 싶은 거야. 진짜 나 만들고 싶은데 근데 뭔가 막 없어. 그래서 이 등식에 마이너스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를 내 양변에다가 해주는 거예요. 개 뜬금없이 한번 해. 너무 뜬금없죠? 완전 뜬금없지? 왜 할까? 내가 양변에다가 이거를 더한다고 생각을 하면 잘 들어야 돼. 이게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내가 양변에 이거 한 거야. a에 x2 마이너스 x1 b에 y2 마이너스 y1 더하기 그 다음에 뭐 c끼리 뭐 지들끼리 사라졌겠지. 이게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됐어. 그냥 이걸 한 거야. 왜? 이 모양 만들고 싶어가지고. 목적이 그거 하나야. 내가 이 모양을 만들어서 뭔가 어거지로 식변형을 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요 직선 위에 있는 요 점을 여기다가 대입한 관계식에다가 내가 멋대로 이거를 더하고 이거를 빼준 거야. 근데 얘들아 이거는 아니지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이 직선 위에 x1, y1이 존재하지 않잖아. 맞지? 근데 우리가 그냥 이거 자체가 숫자니까 일정한 숫자를 양변에 빼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 이거. 쩔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 모양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신난다. 왜? 마음을 착하게 먹어야 돼. 진짜 중요하니까 잘 봐야 돼. 쌤이 이 식에서 어떠한 짓거리를 할 거냐면 자, 요거를 내가 갖고 올게. 그러면 x2-x1의 입장에서는 이게 b분의 a에 y2-y1이에요. 맞지? 그럼 내가 이거를 요 관계식에 대입을 한번 했다라고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마음을 열어야 돼. 이 자리에다가 요거 대입한 거야. 그러면 b분의 a제곱에 x2-x1 이 아니지. y2-y1이죠. 마음을 더 열어야 돼.
y2 마이너스 y1에 더하기 b의 y2 마이너스 y1은 그 다음에 이거 일일이 계속 쓰기 귀찮지. 어차피 숫자인데. 그러니까 내가 요 숫자를 그냥 요 마이너스까지 붙인 요 녀석을 그냥 쌤이 라지 A 같은 걸로 둘게요. 숫자야. 그럼 여기가 그냥 라지 A인 거야. 괜찮아? 그리고 나서 이거를 쌤이 열심히 정리를 해볼게. 통분. 그럼 y2 마이너스 y1이 공통인수잖아. 그러면 이게 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y2 마이너스 y1이 라지 a였던 거야. 따라서 y2 마이너스 y1은요. 이걸로 나누어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b 곱하기 a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받아들일만 하니? 그 다음에 또 개혁지 한 번 더 감. 또 개혁지. 이거를 내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했을 때 이제 적용한 관계식이잖아. 이제는요, 쌤이 빨간색으로, 빨간색 너무 많이 썼다. 주황색 쓸게요. 이 녀석을 내가 한 번 더 바꾸고 싶은데 이번에는 y2 마이너스 y1으로 바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a분의 b에 x2 마이너스 x1으로 바뀌는 거 혹시 보이니? 맞지? 그냥 양변에 a로 나눠준 거야. 그 다음에 이거를 엿다가 또 대입할 거야. 그러면 지금 이 녀석은 식이 좀 길 텐데 작게 써야겠다. a에 x2 마이너스 x1 더하기 a분의 b제곱에 x2 마이너스 x1 그 다음에 이거 라지 a 이렇게 적는 거야. 이거 이해됐어? 그러면 이 녀석도 통분 가능하지. a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x2 마이너스 x1이 라지 a였었던 거야. 따라서 x2 마이너스 x1은 얼마예요?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의 a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아, 야 재밌다. 왜죠? x2-x1과 y2-y1을 다 구해서 여기다가 대입만 하면 돼. 따라서 d제곱이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지. 그러면 이거 제곱한다. 이렇게 되고 이거 제곱 이렇게 돼요. 맞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공통인수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a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가 사라지네. 맞지? d제곱이 이거죠. 따라서 d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루트 씌워야 되는 거잖아. 루트 씌우게 되면 이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고 이거 분의 그 다음에 절대값 a 이렇게 되는 거야. a제곱에 루트 씌우니까. 근데 이 a가 뭐였어? 이거였지. 근데 우리가 절대값 안에 마이너스는 그냥 없애줬어도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이 절대값 a 대신에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공식 증명 완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빡세죠? 애지간한 지금 고3까지 공식 유도 과정 중에서 이게 되게 어려운 축에 또 속해요. 왜냐? 요 식변형이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거든. 그 다음에 2학년 때 혹시라도 기하를 배우게 되는 친구들은 이제 2차 곡선의 뭐 접선의 방정식 이런 거 증명할 때도 되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식 정리가 너무 어렵다의 느낌이지
지금 이런 것처럼 뭔가 억지스럽다까지는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봐놓았으면 좋겠다. 그럼 얘들아 결론은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외워야죠. 어떻게 외워?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루트는 x 개수의 제곱 더하기 y 개수의 제곱한 다음에 루트 씌운 거를 분모에 까는 거야. 그 다음에 이 x, y 자리에다가 이 x1, y1을 대입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절대값 씌운 걸 분자에 적는 거야.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암기해야지. 너네가 이거를 그때그때 유도하면서 풀면 진짜 큰일 나요. 그쵸? 암기.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아, 받아들여진다. 그쵸? 잘 정리해 주시면 돼. 여기까지 괜찮아? 외워야 돼. 그리고 공식 외워. 나 유도해줬다. 나 월수반에는 그냥 외우라 그랬어요. 아니, 거기는 진도를 좀 더 빨리 나가야 돼가지고 그 특강 형식으로 드는 중딩이들이 있어가지고 물론 내가 증명해줬어. 근데 마무리까지는 안 지어줬거든. 그래서 어떻게 날려먹었냐면 얘들아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그럼 얘도 똑같게 바꿀 수 있겠지? 그럼 대입해가지고 정리하면 이거 나와 이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는 꼭 그냥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 이게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서술형 때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딱 머릿속에 넣어 얘들아. 공식 5초 더 쳐다보세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루트 분의 이제 절대값 ax1 더하기 by1 플러스 c. 외워졌지? 외워졌어? 근데 얘들아 공식도 공식인데요. 저 그림도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어떤 직선이 있고 외부에 점이 있어. 그러면 이거 증명 과정이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그 사이의 거리를 이거를 d라고 정의해서 이게 지금 d. 드르륵 겁나 안 되네. 이게 d예요. 그래서 증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지웁니다. 24번. 자, 제1사분면 위에 있는 점 A, 2랑요. 저 직선 사이의 거리가 3이래. 자, 얘들아, 그럼 쌤이 도식화를 한번 시켜줄게. 이게 지금 3x 더하기 4y 플러스 1은 0이야. 그 다음에 어딘가에 A, 2가 이런 식으로 있는 거야. 이 거리가 3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거리가 3인 거를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치? 그럼 우리가 거리 공식을 배웠잖아. 방금 배우고 왔어. 얘들아, 거리는 루트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더하는 거지. 그럼 얘들아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얼마야? 의 제곱이니까 루트 씌우면 5가 되는 거죠. 이거 납득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였다가 A를 대입하면 3A, 2를 대입하면 플러스 8 더하기 4에 이렇게 절대값 씌워주면 되는 거죠. 납득되세요? 그러면 자 얘들아 이 가로 안에 게 3A 더하기 12거든. 그러면 3의 배수잖아. 3으로 나눠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정리하게 되면 절대값 A 더하기 4가 5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따라서 A 값은 1 또는 마이너스 9 정도 나올 텐데 이게 지금 1사분면 위에 점이라 그랬으니까 X좌표가 1이었어야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1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다. 걔나 잘못했나? 뭐야? 왜 그래? 뒤에 내가 식을 저거 플러스 1로 봐. 와. 뭐야? 3x 플러스 4y 플러스 1은 내가 뭐야? 이거 플러스 4 이거 뭐야? 얘들아 내가 이거 4로 글씨 이슈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와 진짜 플러스 1은 0이지. 와 나 이거 4로 봤나 봐. 괜찮아요 얘들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자 3a 플러스 9였으니까 여기가 a 플러스 3이었겠다. 그쵸? 미안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a가 2 또는 마이너스 8이었겠네. 그치? 그러니까 정답은 a는 2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돼요. 나 깜짝 놀랐네. 갑자기 다음 문제 보려고 봤는데 여기 아래 2가 보이는 거야. 응? 이러면서 미안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직선 12x-5y-1이에요. 그 얘는 기울기가 지금 5분의 12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그려놓을게. 그 다음에 이 녀석이랑 y축 위에 점 중에서 거리가 2인 점들을 모두 다 구해달라고 하는 거야. 요거 뭔지. 그럼 y축 위에 점이니까 y축 위에 점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0, 뭐식이니까 그냥 0, t 같은 걸로 두세요. 그치? 그러면 거리가 2가 되고 싶다 그랬으니까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자, 12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을 루트 씌워서 분모에 깔 거야. 그러면 피타고라스 숫자 중에 5랑 10이 들어가 있는 거 뭐 있어? 그치? 5, 12, 13 기억나니? 25 더하기 144는 169니까 피타고라스 넘버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지금 13분의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0 대입하고 t 대입하면 절대값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다 없애주면 그냥 플러스 5t 플러스 1의 절대값이지. 따라서 절대값 5t 더하기 1은 26이야. 맞죠? 동의? 따라서 5t 플러스 1은 뿔마 26입니다. 뿔마 씌워주면 되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플러스일 때 한번 풀고 마이너스일 때 한번 풀어주면 되겠다. 그러면 5t 플러스 1이 26이면 5t가 25니까 t의 값은 5가 나왔겠죠? 마이너스일 때는 5t가 마이너스 27로 됐겠지. 그러니까 t의 값은 마이너스 5분의 27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점을 모두 구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점으로 나타내면 여기는 0,5가 되고요. 이쪽은 0, 마이너스 5분의 27로 구해주시면 되는 거지. 이거 납득 가능할까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열심히 적용시켜서 일단 아래 문제 하나 풀고 넘어갑시다. 24-1 풀어보세요.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k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일반형으로 바꾸면 2x 더하기 y 마이너스 k는 0이지. 그치? 그러면 이 직선이랑 0,0 사이의 거리가 얼마인 거야? 루트 5인 거야.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겠어? 그러면 루트 5는 루트 4 더하기 1이니까 루트 5분의 00 대입하면 절대값 마이너스 k니까 그냥 절대값 k라고 쓸게. 그러면 절대값 k가 뿔마 5, 절대값 k가 5니까 k는 뿔마 5가 되겠지?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자꾸 2x를 마이너스 양수로 풀고 싶나 봐요. 뿔마 5 이렇게 두 개 적어주시면 되는 거야. 맞지? 맞지? 수식으로 풀면 그래. 얘들아 일단 이렇게 무조건 풀어야 되고 내가 이게 여러분들한테 기하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고 싶어. 잘 들어봐. 재밌어요. 이게 나중에는 우리가 그림이 문제에 많이 나오게 되거든. 너네가 모의고사 같은 것만 풀어봐도 알아. 그러면 쌤이 이거의 의미를 내가 좀 보여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 자, 우리가 원점으로부터 지금 떨어진 거리가 루트 5가 되는 직선이 마이너스 2x짜리니까 이런 식으로 있는 거야. 이게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k라고 그냥 생각을 해봐. 그리고 y절편이 k이기 때문에 여기 값이 k인 거야. 여기까지 납득돼요? 여기까지는 그리는 거 어렵지 않잖아. 그리고 이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이 거리가 루트 5잖아. 맞죠? 맞지? 맞는 거야? 자, 쌤이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가 x축과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이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 기억나지? 근데 봐봐.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1에 너네 이런 거 본 적 없지? 좀 거부감 들어. 맞지? 짜증나지? 짜증날 거야.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기울기가 음수인 쪽에서 탄젠트 세타가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멋대로 어떻게 바꿔도 되냐? 이건 나중에 대수특강 들으면 더 자세하게 배워. 여기를 내가 그냥 처음부터 만약에 세타라고 잡았어. 그러면 탄젠트 세타가 양수로 바뀌면서 이게 2로 바뀌어요.
이게 진짜 개꿀팁이에요. 대수특강 듣는 친구들은 아마 7월 말쯤? 아니야, 8월 초쯤 배우게 될 삼각함수 단원에서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면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야. 막곡지각이니까. 맞지? 그러면 여기가 90 빼기 세타니까 여기가 세타네? 맞지? 그럼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야? K 값이잖아. 그러면 내가 K 값은 지금 여기 지금 이 직각삼각형 중에서 빗변의 길이에 해당하는 거 느껴지니? 괜찮아? 따라서 어떤 관계식이 성립하게 되냐면 얘들아 우리 빗변분의 밑변하는 거 뭐였어?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구라치지 마 코사인이야. 나 코사인 세타가 K분의 루트 5야. 따라서 K 값이 루트 5 곱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1로 바뀌어요. 여기까지 납득할 수 있겠어? 갑자기 코사인 나오니까 어지러지하지? 괜찮아요. 탄젠트 세타가 2였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 머릿속으로 착한 마음으로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리는 거야. 제일 예쁜.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얼마예요? 그치? 코사인 세타 루트 5분의 1이지. 그럼 코사인의 역수는 얼마야? 그래서 이게 지금 루트 5가 돼요. 따라서 K값이 5야.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 이게 기하학적으로 직선을 바라보면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거리 공식 쓸래? 아니면 그림으로 풀래인데 그림을 그려야 되는 상황이면 이게 더 빠르고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겁나 그림이 막 여기 막 겁나 많아. 막 직선들 막 4, 5개씩 있어. 그려져 있단 말이야. 그럼 그럴 때 거리 조건들이 나와. 그럼 그 직선마다 막 거리 공식 막 다 적고 이러면 진짜 막 대갈박 깨지거든요. 중등기하로 가야 돼. 이게 얘들아 중등기하 중 2-2랑 그 다음에 3-2 있죠. 이거 거의 그냥 수능에 그냥 거의 그냥 단골이야 단골. 수능뿐만 아니에요. 너네 지금 고1 2학기 있지. 고2 2학기부터 시작되는 거야. 고2 1학기 대수 미적분 원 이런 거 다 할 때 그냥 이게 밥 먹듯이 나와. 밥 먹듯이. 모르면 안 돼. 그리고 훨씬 빨라지거든. 내가 막 투머치한 거 안 해. 막 갑자기 막 겁나 뭐 이상한 공식 막 갖고 와서 안 하고. 얘들아 이 정도면 굉장히 그냥 예쁜 직각삼각형 아니었어? 너네 중 2-2나 3-2 때 풀었을 때? 요 정도 수준만 잘해도 훨씬 더 문제풀이 속도가 올라가고 이해가 잘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 탄젠트 세타를 원래는 우리가 양의 방향으로 재지만 내가 멋대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쟀지. 그냥 해도 돼요. 근데 너네가 지금 고1 2학기니까 그냥 일반화 시켜가지고 정석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게 우리가 요거 탄젠트 값이 마이너스 2인 거는 당연히 맞는데 너네가 지금 탄젠트 음수값 이런 거 모르잖아. 그러니까 요 아래쪽으로 돌리면 탄젠트 값 양수 나오니까 행복해지겠죠. 이렇게 한다라는 마인드 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직각삼각형으로 K값 겁나 빠르게 구할 수 있다. 이 풀이의 장점 뭐냐? 최대 장점 뭐냐?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쌤은 주로 좀 어떻게 하냐면 요 문제에서 주어진 거 보면 이렇게 각도 관계를 다 봐요. 일단 직선이니까 직각삼각형이 많으니까 그러면 대부분 다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아니면 아 선생님 나 모르겠는데 나 그냥 이 수직인 녀석에 좀 더 집중하고 싶은데 그럼 내가 만약에 요각을 알파라고 잡았어. 그러면 탄젠트 알파 값이 뭐냐면 이거의 수직이니까 지금 2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알파가 여기도 알파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이거 구할 때 이렇게 하면 사인이니까 얘 기준으로 그러니까 루트 5 곱하기 사인 알파분의 1로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탄젠트 알파가 2분의 1이면 그림 똑같이 그려도 2, 1 루트 5라서 사인 알파가 루트 5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인 알파분의 1이 똑같이 또 루트 5야. 그래서 아까랑 결과값이 똑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세타랑 알파랑 더해서 90도기 때문이야. 근데 이런 관계는 우리가 삼각함수 배우면 완전히 100% 이해가 될 거고 그리고 너네 중딩 때도 얘들아 이런 거 하지 않았어?
사인 30도 얼마야? 코사인 60도 얼마야? 똑같잖아. 근데 사인 30도, 코사인 60도. 각도만 바라볼래? 30도, 60도지. 더하면 얼마야? 90도라서 그래서 똑같았던 거야. 여기는 코사인 세타가 루트 5분의 1. 여기는 사인 알파가 루트 5분의 1.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바라본 거지. 여기가 세타잖아. 그러면 코사인은 루트 5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똑같잖아. 여기는 사인 알파가 루트 5분의 1. 여기는 코사인 세타가 루트 5분의 1. 똑같은 거야. 기하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게 되게 좋다. 물론 진도엔 도움이 안 돼요. 진도 나가는데 당연히 도움되는 거 아니고, 근데 내가 꼭 얘기해주고 싶었어. 요 주말반 친구들한테는. 이게 왜 그러냐면 앞으로 공식들도 많이 나오고 막 별의별 공식들이랑 그걸 활용해서 막 문제들을 많이 풀게 될 텐데, 그래도 우리가 다들 수학 공부 열심히 해야 되잖아. 더 잘해줘야 되고. 그러면 이런 것들도 잘 복습하고 넘어가줘야 돼. 중등기하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순간이 많아. 쌤이 모의고사 문제, 너네 지금 고1이잖아, 고1? 고1에 이제 직방 파트, 원방 파트 막 이렇게 보면 쌤 막 심심하면 막 지금 자이스토리 막 꺼내봐요. 나 여기 있는데 자이스토리. 그 자이스토리에 막 원방 30번 문제 이런 거 있잖아. 그거 그냥 다 중3-2 내용으로 풀면 겁나 잘 풀려요. 근데 그거를 고1스럽게만 풀려고 하면 또 엄청 어려워지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구별해 가면서 공부를 좀 말랑말랑하게 했으면 좋겠다? 쌤의 당부고. 그 다음에 얘들아,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직직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어려워. 잘 봐봐. 아까랑 똑같아. 원리가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대. 그러면 이 두 직선 중에 아무거나 하나 잡아, 그냥 점을. 여기가 그냥 x,x1, y1이었어. 그럼 또 그냥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써가지고 이거 구해주시면 돼요. 짱쉽. 근데 이거를 공식화를 시키면 그냥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y절편 같이 생긴 거의 차, 상수항의 차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저 공식보다 그냥 점 잡아서 푸는 게 훨씬 편해. 쌤이 예시를 들어줄게. 25번. 자, 평행한 두 직선이 나와 있어. 얘들아 봐봐. x 더하기 3y 마이너스 7은 0이라는 직선 하나랑, 그 다음에 x 더하기 ay 더하기 b는 0, 이렇게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거리가 루트 10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얘들아 일단 한번 생각해보자. 평행하대요. 그럼 a값 얼마야? a값 얼마일 것 같아요? 3인 거 이해되세요? 왜냐면 여기가 1로 똑같잖아. 그리고 여기도 똑같아야 둘이 평행할 거 아니야? 기울기가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a값은 3이다까지 밝혀내게 되었고, 그럼 이제 우리가 b값만 궁금한데 b값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가 문제인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여기에 직선 하나가 있어. 이게 어떤 직선이냐면 x 더하기 3y 더하기 b는 0이야. 그 다음에 저 직선이 있어. 내가 뭔지 몰라. 머릿속으로 그리는 거야. 얘는 x 더하기 3y 마이너스 7은 0이거든요. 자, 이 직선 위에 아무 점 하나나 잡아볼래요? 잡아봐봐. 몇 컴마 몇이라고 얘기해줘. 숫자로 구체적으로. 뭐 저기 하면 뭐, 아무거나 하나 잡아볼래? 내가 x에다가 만약에 1을 넣으면 y값이 2가 되면 1 더하기 600이 7이어가지고 성립되는 거 혹시 보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잡아달라는 얘기인 거야. 뭐 저기요 하는 게 아니라. 알겠지?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게 뭐냐면 x, y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는 걸 좀 선호하는 편이야. 근데 봐봐 얘들아, 진짜 중요해. 점 잡는 방법이야. 당연히 x에다가 0 넣는 게 국룰이에요. 근데 그럼 y값이 3분의 7로 좀 띨빵하게 나오지. 짜증나지? 그러니까 y에다가 0 대입하는 거야.
y에다가 0 넣으면 x값 7이지. 그러니까 그냥 7,0 그냥 이렇게 때려. 근데 사실 7도 좀 커서 부담스럽다. 그래서 내가 아까 잡은 1,2가 제일 좋은 숫자긴 해. 근데 그런 거 모르잖아. 몰라 어떻게 알아. 그냥 0이 최고야 이러면서 그냥 둘 중 하나 0 때려. 알겠지? 그러면 이제 이 7,0과 우리가 이 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 그냥 거리만 구해주시면 돼요. 이게 뭐가 어려워. 맞지? 그러니까 공식 하나를 굳이 더 머릿속에 넣지 말라고. 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 c 마이너스 c 프라임 이거를 굳이 머릿속에 넣지 마. 안 넣어도 돼. 그리고 너네가 하다 보면 알아서 외워지거든요. 근데 일단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만 좀 잘 알고 넘어가자. 알겠지?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자, 거리 공식 적용을 시켜볼게요. d는 루트 자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니까 10 분의 7, 0을 대입하면 7 더하기 0 더하기 b지. 그러니까 절대값 b 더하기 7로 쌤이 이런 식으로 써볼게. 이거 괜찮아? 근데 우리 거리가 얼마나 그랬어? 루트 10이라 나와 있지? 노렸네. 이거 둘이 곱해주면 10이잖아. 그러니까 요 절대값 b 플러스 7 값이 10이면 되는 거지. 따라서 b 값이 3이거나 마이너스 13이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b 값이 양수래. 그러니까 3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할만하죠? 거리 공식 받아들일만 해? 납득돼? 괜찮아? 열심히 적용시켜서 문제 풀어봅시다. 자, 뒤쪽 마지막 직방 마지막이에요. 삼각형의 넓이. 얘들아 문제 바로 볼게. 좌표평면 위에 두 점에 대해서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해달래요. 자, 3,-4랑 4,4가 나와 있으니까 얘들아 대충 한번 그려봐. 문제 풀 때 있잖아. 그 점이 보통 예쁘게 나오면 나는 그리는 거를 좀 권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4,4 이게 점 B야. 그 다음에 3,-4 이렇게 있겠지?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점 B예요. 이때 OAB의 넓이를 구해달래. 자, OAB. 얘들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이잖아.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인데 이거 넓이를 구하는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갈 거냐 이거야. 어떻게 세우고 싶어요? 높이가 같다? 무슨 생각이지? 얘들아 전략을 같이 한번 세워보자. 삼각형을 넓이를 구할 때 필요한 거 뭐야? 그치? 2분의 1 곱하기 밑변에다가 뭐 필요해 또? 높이 필요하지. 그럼 우리가 어디를 밑변으로 잡고 어디를 높이로 잡을 건지 고민을 해봐달라는 이야기예요. 자, 1번 OA, 2번 OB, 3번 AB. 어떤 걸 밑변으로 잡고 싶으세요? 1번 OA? 그래요. 잡아드릴게요. 자, 이게 밑변이래. 자, 그럼 높이는 어디일까요? 저기 저기가 뭔데? 이게 높이야? 이거야? 아니에요? 그러면 B에서 스틱으로 돼. 오? 맞죠? 근데 문제가 뭐냐? OA 선분 위에 떨어지진 않아요. 연장선 위에 떨어져요. 왜냐? 이게 드르륵 한번 해볼게요. 잘할 수 있겠지? 이렇게 여기서 근데 이거 드르륵이 너무 어렵던데 얘들아. 방향이 걔 에바던데요. 여기서 서서 그런데 이제 그럼 너 여러분들이 등지게 되잖아요. 너무 어려워. 한번 해볼게. 오 대충 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수직이에요. 디딩. 바깥쪽에 떨어진다고 수성의 발이. 그래서 저거를 구해야 되는데 괜찮아. 왜? 0,0과 3,-4를 지나는 직선을 구해주면 되니까. 그럼 얘들아 얘는 지금 기울기가 3분의 마이너스 4야.
그치? 맞지? 그러니까 이 직선은 연장 쫙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직선이 3x 미안해 4x 더하기 3y는 0이에요. 원점 지나고 기울기가 3분의 마이너스 4니까 일반형으로 바로 쓰면 저렇게 된다? 이거 납득되겠어? 그러니까 이 직선이랑 요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우리가 높이가 나오게 되는 거야. 맞지? 요거를 이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H에 해당하는 거는 이거랑 이거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5분의 미안해 루트 25분의니까 그냥 5분의죠? 5분의 4, 4를 줬다가 대입하면 16 더하기 12 이렇게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높이가 5분의 28로 나오게 됐던 거야. 그리고 아래쪽에 밑변은 3, 4니까 여기 길이는 그냥 5였을 거예요.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의 루트 씌운 거니까 따라서 넓이 자체는 우리가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그 다음에 5분의 28이니까 아이고 5가 약분되고 2도 지들끼리 날아가니까 정답은 14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얘들아 어디로 잡든 상관이 없어. 선생님 나 이거 밑변할래 해도 돼요. 왜? x좌표 1만큼 증가할 때 y좌표 지금 8만큼 갔지? 너무 많이 갔네. 그럼 루트 65야 밑변이. 그리고요 이거 직방 세워야 돼. 그 y는 좀 빡세긴 해. 그치? 이게 지금 7에 x 빼기 3에 빼기 4니까 이게 7x 빼기 뭐야 25란 말이야. 그러니까 좀 직선식이 좀 커. 근데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직방이랑 요 원점 사이의 거리하면 높이 나오겠지? 그럼 또 똑같이 또 구할 수 있는 거야. 요거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이지만 이제 우리가 중딩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 중딩. 자, 중학생의 저라면 지금 여기서 이거 구하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어서요. 이 사다리꼴 넓이 구한 다음에 이 직각삼각형 두 개 뺄 것 같아요. 훨씬 편하지 않을까? 왜냐면 여기 길이가 3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4고 여기가 4잖아요. 그러면 사다리꼴 2분의 1의 높이 미안해 3 더하기 4에 곱하기 높이 해준 다음에 빼기 그 다음에 위에 거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고 아래 거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 이것만 빼주면 사실 정답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좋은 풀이라는 거지. 근데 물론 이 단원의 취지는 맞진 않아요. 뭔 말인지 이해돼? 나라면 이렇게 풀 듯? 나라면 훨씬 낫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나 조금 이제 어려운 난도의 문제를 풀 때는 쌤이 진짜 계속 강조해. 단원의 이름이 도형의 방정식이잖아. 방정식의 도형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도형으로 풀 수 있으면 무조건 도형으로 먼저 푸는 게 맞아. 근데 그 도형이 너네 좀 힘들지? 그래. 너네가 힘드니까 좌표라도 두고 내가 노가다를 뛰게끔은 해줄게. 이런 느낌이야. 근데 중등기하가 받쳐주면 한 줄 딸깍이야. 근데 우리 이거 하려고 지금 무슨 짓거리 했어? 피타고라스로 밑변 구하고 직방 세우고 4,4와 이거 사이에 거리 구하고 그러고 삼각형 넓이고 했지? 물론 좋은 방법이에요. 중딩 때 이렇게 못 풀잖아. 그치? 근데 중딩 때 이렇게 풀지 않아? 훨씬 더 경제적이지 않아? 그치? 이렇게 한번 바라보자는 이야기. 알겠죠?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야 돼 얘들아. 내가 계속 이런 풀이를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 안 나와 있어. 별해 거기다 안 나와 있지 않니? 그치? 그러니까 중등기하 이용해가지고 푸는 방법까지 마무리를 하겠다. 아씨 하나 남았어. 금방 끝내줄게. 자 27번 재밌어요. 27번도 자 아깝다. 이거를 데카르트가 아니라 킹순지가 이걸 했어야 되는데 그쵸? 자 직선이 두 개가 있어 얘들아. 근데 이걸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의 좌치를 구해달래. 그러면 4x 플러스 3y 빼기 1이랑 괜히 지웠다 저거 3x 빼기 4y 빼기 2는
0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여기 점 P를 그냥 A, B라고 그냥 잡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워딩을 잘 봐. 첫 번째 직선이랑 P랑의 거리 공식. 두 번째 직선과 P와의 거리 공식을 쓰고 둘이 서로 똑같다 해버리면 되는 거야. 이거 이해됐니? 왜냐면 거리가 똑같은 점 P의 자취를 구해달라며. 그러면 자, 첫 번째 직선이라고 써봐. 그다음에 L1, L2라고 네이밍을 하면 P와 L1 사이의 거리는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니까 5분의 지. 5분의 절대값 4a 더하기 3b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납득? 그 다음에 얘들아 P와 L2 사이의 거리를 구해. 그러면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니까 5분의 절대값 3a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2의 절대값 닫기. 이렇게 하지? 그러면 이거 두 개가 똑같대지? 그러면 5분의는 서로 날아가고 절대값 4a 더하기 3b 마이너스 1이 절대값 3a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2랑 똑같으면 되는 거잖아. 얘들아 근데 잘 봐. 이거 어떻게 풀어? 그렇죠. 얘들아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 암기 A는 뿔마비야.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풀려? 4A 더하기 3B 마이너스 1이요. 3A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2 한번 해주고 또다시 마이너스 3A 플러스 4B 플러스 2 이거 한 번씩 풀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위에 거 정리해봐. 다 좌변으로 넘겨봐. 그러면 뭐 나와? 7b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오지. 그 다음에 이거 싹 다 절로 넘겨보면 이렇게 나오지. 끝? 연립이야. 이거 두 개 구한 거예요. 이거 연립하면 안 돼 얘들아. 그냥 저게 끝이야. 이게 첫 번째 직선, 이게 두 번째 직선이 된 거예요. 따라서 내가 얘를 A를 X, B를 Y로만 바꿔주면 X 더하기 7Y 더하기 1은 0이라는 직선 하나랑 이쪽에서는 7X 마이너스 Y 빼기 3은 0이라는 직선 이렇게 두 개가 나온 거야. 얘들아 그럼 이게 기하적으로 무슨 의미인지만 확인을 같이 한번 해보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X축, Y축이 있을 때 얘들아 요 두 녀석의 직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축 안 그리고 그냥 그릴게. 얘는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야. 보여야 돼? 넘어가고 3 나누고. 얘는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4분의 3이지. 둘이 역수의 부호반대 관계 아니야? 기울기가? 뭔진 모르지만 이렇게 수직하게 생긴 직선이었어요. 요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 괜찮지? 이게 L1이고 이게 L2야. 왜냐면 L1의 기울기가 음수였고 L2가 양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납득돼요? 이걸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똑같다 그랬잖아. 쌤이 이거를 L3라 부르고 이거를 내가 L4라고 한번 불러볼게. 그러면 L3 직선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얘 지금 기울기 마이너스 7분의 1이지. 그러니까 겁나 이렇게 느리게 감소하는 느낌이 L3였던 거야. 여기를 지나면서. 그 다음에 L4는 뭐냐면 지금 내가 이거 그냥 초록색으로 그려볼게. 그러면 Y는 7X 더하기 모식이니까 이게 엄청 가파르게 이렇게 생겼던 거다. 그리고 얘네들끼리도 수직해요. 기울기가 여기 마이너스 7분의 1 여기 7이니까. 납득되니? 그리고 잘 봐. 거리가 똑같다는 게 우리의 자취의 핵심이었잖아.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선해봐야 내린 길이랑 이렇게 수선해봐야 내린 게 서로 똑같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각의 이등분선이었던 거야. 이 L3가. 왜냐? 얘들아 여기 빗변 공통, 여기 변 공통이니까 이거 뭐 RHS 합동 이런 거 아니야? 맞지? 중딩 때 배우는 거.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야. 이쪽도 거리가 똑같은 거니까 이 거리랑
이 거리가 똑같았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쪼개졌던 거야. 납득되니?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다 더하게 되면 여기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다 각이 이등분되는 각의 이등분선의 자취였던 거야. 이게 지금 둘 다 각의 이등분선이야.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 그냥 의미만 받아들여. 왜냐면 다음 문제에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처럼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의 자취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문제에 나온 요 L1, L2 두 직선에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의 자취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각의 이등분선의 자취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거든. 그때도 똑같이 풀어야 돼. 지금처럼. 이르는 거리가 똑같은 걸로. 각의 이등분 조건을 보고 이 이르는 거리가 똑같다로 안 풀면 너네가 문제를 못 풀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하학적 의미까지 챙겨갔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 얘들아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중요한 원방 배워볼게요.